시간이 가긴 가는구나. 아, 진짜 요 며칠 어떻게 보내는지 정신이 없었어, 자기야. 자기야, 고생했어. 그런데 일하느라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얼굴이 헬쑥해 보이고 눈도 더 피곤해 보여. 저기요. 네? 저요? 저요? 네, 그쪽이요. 아니, 여자친구가 버젓이 옆에 있는데 왜 자꾸 저한테 윙크를 보내시는 거예요? 네? 제가요? 윙크를요? 전혀 윙크한 적이 없어요. 아까부터 계속 저한테 눈을 이렇게 찡긋찡긋하면서 저한테 신호 보냈잖아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 이렇게 이쁜 제 여자친구가 버젓이 제 앞에 있는데 제가 왜 윙크를 해요? 역시 내 남자친구. 저기요, 이 사람 저 두고 한눈 팔 사람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 가세요. 어머, 뭐야 이 두 사람? 재수 없어 진짜 못생겨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자기 오늘따라 눈떨림이 더 심해진 것 같아. 아, 진짜? 안 그래도 요새 일 때문에 무리했는지 오른쪽 눈이 더 심하게 떨리긴 떨려. 그러니까 그런 오해도 받지. 우리 이번 주엔 꼭 병원 가보자.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려 습관적으로 눈떨림 증상이 있는 3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눈떨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활기찬 클리닉 오늘은요, 눈떨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김성덕 원장님 모셔봤거든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마 많은 분께서 한 번쯤은 겪어봤어요. 네. 이 눈떨림, 이 증상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흔히 우리가 이 눈꺼풀이 떨린다고 하면 야, 너 마그네슘 부족해서 그래, 챙겨 먹어, 맞아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일단 이 정확히 눈꺼풀 떨림의 증상에 대해서 이 질환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눈꺼풀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안면, 얼굴, 근육의 떨림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이고요. 네. 의학 용어로는 양성 안윤근 파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네. 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의 이름을 안윤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네. 이 안윤근 자체가 지속적으로 미세하게 수축하는 상태를 표현을 합니다. 네, 대개는 오른쪽, 왼쪽 한쪽으로 증상이 보통은 나타난다고 표현을 하고 네. 윗눈꺼풀보다는 아랫눈꺼풀에 좀 더 호발한다고 표현을 하고요. 네, 네.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조금 더 많다라고 하고 그래요? 네. 오. 그리고 더운 날씨보다는 좀 추운 날씨에 좀 더 호발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런 양성 안윤근 파동, 이제 뭐 단순 눈떨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 이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호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간혹 보면 눈밑이 떨리거나 눈꺼풀이 떨리거나 어쨌든 눈떨림인데 이 증상이 왜 나타나는 걸까요? 이 눈떨림의 원인 자체는 정확하게 뭐 이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되게 원인으로 보는 거는 네. 많이 피로하거나 아까 사연에 나온 것처럼 많이 피로하거나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유. 또 불안하거나 아니면 카페인 섭취가 많거나 네. 알코올, 술을 많이 복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는 어떤 약물들을 복용했을 때 그 약물에 네. 대한 부작용으로 보고하기도 합니다. 아. 근데 그 원인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그네슘 부족, 이거는 좀 놓치신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이 부족 때문에 떨리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마그네슘과 눈떨림은 정말 이제 이슈라면 이슈인데요. 네. 그 대부분 외래로 진료를 이렇게 보러 오실 때 눈떨림이 네. 있어서 네. 마그네슘을 드셨는데 그래도 떨려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많으실 하시거든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마그네슘 자체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해질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심장의 수축을 포함해서 근육의 수축에 모든 작용을 하고 여러 가지 신경의 안정화에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하면 눈떨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 원인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군요. 예, 떨림 예. 현상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학병원 같은 데서도 네. 이제 이렇게 어떤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네네. 눈떨림이 있어서 외래로 오신 분들한테 혈액 검사를 해서 실제로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지 이런 걸 그렇죠. 체크해 보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실제로 나왔나요? 수치가 대부분 정상 수치였다라고 보고하고
큰 상관관계는 없다. 이렇게 보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네. 저희가 뭐 이렇게 또 잘못된 지식들을 이렇게 또 수정하는 충격입니다. 이런 시간이 충격이에요. 네, 저도 이렇게 그 떨림 증상이 몇 번 있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마그네슘 이렇게 사가지고 먹고 이랬었거든요. 맞아, 우리는 그렇게 이제 네. 대처를 했는데 그게 답은 아니다. 전문의를 찾아가야 되는 게 맞네요, 확실히. 그렇군요. 네. 그래도 우리 도움이 되는 영양제, 영양소니까 네네네. 네, 뭐 그걸 틀렸다고 꼭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이 눈떨림이 이제 지속이 되면은 뭐 안면 마비, 뇌질환, 중풍 이런 것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대요. 네. 이거하고 또 연관이 좀 있는 걸까요, 선생님? 일단은 단순 눈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스스로 회복하는 부분으로 보는 양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는 않는데요. 네. 눈떨림이 이제 수일이 지나고 수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네. 떨리게 된다 그러면 네. 눈떨림의 원인 질환이 있지 않은지를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면 네. 두 가지 정도를 감별을 많이 해내는데요. 네. 사진에서 보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측성 안면 연축이라고 하고 네. 또 하나는 안검 연축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되게 이렇게 말하기도 좀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그렇네요. 네네. 안검 연축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건데요. 양쪽 눈이 동시에 증상이 오는 겁니다. 아까 한쪽 눈이 보통 떨리는 게 이제 단순 눈떨림이라고 한다고 하면 네, 네. 이 안검 연축은 눈꺼풀 장애가 있는데 이 원인을 뇌에 있다라고 보고 이를 그로 인해서 양쪽 눈이 동시에 떨리고 네.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동시에 이제 눈을 뜨기가 어렵다라고 증상을 표현하시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가게 되면 눈을 뜨고 감고 하는 게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가 아유. 되는 그런 질환이게 됩니다. 네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반측성. 이렇게 얼굴이 한쪽이 나타난다고 하는 건데요. 네. 반측성 안면 연축이라고 하는 거는 얼굴의 근육,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근육을 우리가 뇌신경, 안면신경이 나와서 담당을 해주는데 네. 이 안면신경이 나오다가 종양이라든지 어떤 혈관에 의해서 이렇게 신경이 눌린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안면신경이 가는데 네. 빨간 색깔 혈관이 안면신경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겁니다. 누르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심장 박동에 맞춰서 네. 혈관이 같이 박동을 하게 되면서 네. 이 신경을 자꾸 건드리는 거죠. 어머머머. 그래서 얼굴이 떨리는데 이때 눈만 떨리는 게 아니라 뭐 입꼬리도 같이 동시에 같이 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혈관과 뇌 신경 사이에다가 이제 의료용 스폰지 같은 거를 좀 끼워 넣어줘서 네. 하는 뇌 수술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직접 닿지 않도록. 닿지 않도록. 치료율은 얼마나 좀 될까요? 치료율은 90% 이상으로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수술적 치료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뇌 수술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뇌 수술 뭔가 뇌라고 하니까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그렇죠. 무섭죠. 눈떨림에서. 두렵고 맞아요.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라도 수술할 때 좀 위험하지는 않을지 그런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아무래도 뇌 수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안면신경을 보려면 작게라도 네. 이 뇌 수술을 정말로 하는 건데 어. 이게 어떤 생명의 위협과의 연관성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눈떨림 자체가 어떤 생명을 이렇게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다 보니까 수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대개 이게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떨리게 되면 어떤 일상생활의 불편감도 있지만 이 사회생활, 네.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 이제 사람과 마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 눈이랑 입이 계속 실룩실룩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불편하죠. 좀 자신감이 되게 떨어지고 그럴 수 네네네. 있죠. 그래서 되게 안면 이렇게 떨림, 반측성 안면 떨림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네. 되게 이제 우울증, 우울감이 많이 동반된다고 해서 그 역시도 수술을 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냥 일반적인 좀 단순한 눈떨림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치료를 좀 어떻게 할까요? 단순 안면, 이렇게 단순 눈떨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스스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도 잘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면 네. 충분한 수면을 할 수 있게 수면 패턴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고요. 네.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카페인 섭취의 중단, 그리고 술 같은 거, 알코올 섭취의 중단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안구 건조증 같은 것도 눈떨림의 원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공 눈물 같은 걸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눈꺼풀 주변의 위생 상태를 좀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떨림의 원인을 떨림을 좋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대개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하셨는데 잘 안 돼서 그렇죠. 병원에 내원을 하시면 네. 병원에서는
좀 수면 패턴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 약을 밤사이에 푹 쉴 수 있게 약을 처방해드리기도 하고요. 이게 떨림 자체를 막기 위해서 항경련제 같은 약을 처방해드리기도 합니다. 아, 또 참. 어떤 거 보면 또 보톡스를 맞아라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이 네네네. 보톡스를 맞으면 확실히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어떤 경우에 이걸 또 맞으면 좋은지 그것도 또 궁금하네요, 원장님. 보톡스 자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뭐 피부 주름, 뭐 성형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네. 네. 근데 이제 이 보톡스 치료 자체는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파란색은 신경이고 네. 그 아래 글자에 가려지긴 했지만 빨간색은 근육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경에서 어떤 물질을 내보내서 근육에 전달해주면 근육이 수축을 하는 그런 원리들을 갖고 있는데 보톡스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신경에서 물질들을 이렇게 못 뿜어내게 하죠. 그래서 근육이 신호를 못 받으니까 수축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보톡스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떤 떨림도 막을 수 있고 오. 근육의 수축도 막게 되고 네네. 이런 원리들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 눈떨림, 양성 안윤근 파동이라고 하는 단순 눈떨림에서는 되게 필요는 없고요. 간별 진화로 설명드렸던 반측성 안면 연축, 네네. 그리고 안검 연축 이런 부분들은 뇌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떨림이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사진 혹시 하나가 나올 텐데요. 네네. 사진에서 보이는 이런 근육의 특정 자리들에 네. 보톡스 주사 치료들을 하게 되면 네.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고 효과는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되는 편입니다. 네. 네. 저희가 네. 사진 대신에 우리 원장님의 말씀으로 네네 이렇게 눈 쪽에 네. 특정 위치에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카메라로 한번 잡아주시죠. 아까 어느 쪽이라고 하셨죠? 이게 이제 안윤근이니까 이게 네. 눈의 특정 위치들에 아니면 입꼬리의 위치들에 네. 이 입을 둘러싸고 있는 또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근육의 위치들이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앞으로는 뭐 이 사진보다도 음. 원장님이 직접 이렇게 음. 사진이라고 생각하시고 해주시니까 네. 저는 또 생생하게 좀 들렸거든요. 혹시라도 그게 좀 불편하시다면 제가 이제 펜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찍으면서 해도 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좀 드리면 네. 어린 아이의 경우에도 이제 눈떨림 증세가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좀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하게 된다면 뭐 특별한 또 검진 어떤 거를 좀 해야 되는 건지 놔둬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단순 눈떨림은 네. 대개는 이제 젊은 성인, 이게 건장한 성인들에게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서 눈떨림이 생겼다라고 하면 네. 일단 원인이 있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진료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어떤 정서적인 문제, 뭐 틱장애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것 네네. 때문에 눈이 좀 떨리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네네. 그래도 어린 아이들이 떨린다고 하면 뇌나 안구, 눈에 대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궁금한 게 그러면 이 눈떨림 증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건데 있을까요? 예방을 하기는 좀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네. 이게 증상이 나타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규칙들, 수면을 충분히 하고 네. 뭐 커피도 줄이고 술도 많이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볼 수는 있으나 우리가 어쨌든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피로하고 뭔가 업무도 있고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안 하고 쉴 수는 없으니까 네. 예방은 좀 딱히 어렵다라고 보지 않을까요? 그 보통- 생기면 치료를 하면 됩니다. 원장님이 만약에 눈떨림 증상이 나타나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면을 취하려고 하는데요. 아, 네, 그렇군요. 잘 안 됩니다. 그렇군요. 중간중간 피로가 쌓이지 않게 우리가 또 현대인들이 맞아요. 바쁘지만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반적인 단순 눈 떨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걱정할 질환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일이나 수주가 지났음에도 눈 떨림이 지속되거나 눈 떨림만 있다가 뭐 얼굴 전체로 진행하는 양상들을 보인다고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 눈떨림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성동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